정부가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복지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의료 요양과 간병 돌봄 서비스, 여가와 일자리, 복지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관성 기자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기자, 분야별로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후복지 정책을 대거 내놓았습니다. 노후복지 정책에는 주거와 식사, 건강과 여가, 의료와 요양 돌봄까지 담았는데요. 먼저 서민과 중산층 노인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15년 이후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공급하고 또 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3배로 확대합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도입해 노인주택의 유형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서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선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분양형 주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폐지했었던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을 다시 공급하네요. 네,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의 경우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투기와 사기 분양 사건 등 때문에 이 부작용으로 지난 2015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와 복지주택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분양형 주택을 다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다른 분야의 내용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로당 42%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 제공하고 있는 식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운영 인력은 노인 일자리와 연계 확충하고 경로당 조리시설도 확충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하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에도 전문적인 위생 영양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올 한 해에만 14만 7천 개 늘리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료와 돌봄 분야는 고령자들의 관심 사안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부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정 간호와 방문 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 간호 통합센터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또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